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다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손목이 골절된 경우에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수술 안 하고 기부스만 해도 되냐? 안녕하세요.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골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절 환자가 꽤 많죠. 골절 환자 많죠. 네. 오늘은 골절 중에서 흔한 골절 중에 하나인데 손목 골절. 손목 골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목이 사실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응급실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제일 흔하게 보는 골절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넘어졌을 때 손을 꽝 집을 때 보통 이렇게는 안 집으니까 이렇게 집으니까 이렇게 집을 때 잘 부러지죠. 네네. 운동선수들 축구하다가도 많이 부러지고. 최근에 이거 조금 다른데 손흥민 선수도 최근은 아니지만 한번 다친 적이 한번 있었죠. 네네. 팔 부위가.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땅바닥에 부딪혔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골절이 됐어서 수술도 하고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주 손흥민 선수 많이 다치네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너무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아마추어 운동 선수분들도 이제 많이 다쳐요. 손목을 꽝 짚으면서 부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눈 오고 나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나서 어르신들 꽝 넘어지면 살짝 짚었는데 부러진 경우가 많죠. 사실 손목 골절이 대표적인 그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중에서도 상완골 골절, 그리고 손목 골절. 그게 이제 나이가 60대까지는 이제 넘어졌을 때 손을 이렇게 확 짚어서 이게 손이 먼저 간다고 하면, 이제 80대 이상 분들은 넘어질 때 손을 짚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나 이런 게 기능이 좀 떨어져서 엉덩이로 이제 그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대퇴골,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도 많이 생기는 골절이 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60대, 50, 60대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손목 골절 굉장히 흔한데 박준식 원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다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치면 일단 넘어지시면 골절이 되면 일단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타박상이 아니구나, 손목 삔 게 아니구나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바로 이거 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아프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손목 이제 넘어지면서 손 짚은 거랑은 이제 비교가 차원이 안 돼요. 그럼 바로 이거 병원 가야겠다. 그러니까 바로 드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일단 최대한,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잘 하고 오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오시기 때문에 우선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때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면 어떤 이제 우리가 보이스카웃 이런 데서 이제 배웠듯이 부목 같은 딱딱한 걸 이렇게 고정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손수건 같은 걸 감아서 붕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 깁스 대신으로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을 보통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손을 내려놓으면 또 아파지니까 부목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내가 주말이라 응급실밖에 안 열었는데 응급실이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병원이 근처에 없는데 이제 주말에 다쳤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는 동안에 얼음찜질을 열심히 손 이렇게 올려놓고 얼음찜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병원 오시는데, 그러면 이 손목이 골절된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수술 안 하고 기부스만 해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딱히 어떤 기준이 있긴 있거든요. 기준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걸 사실 일괄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랑 환자 상태랑 이렇게 다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골절이라도 누구는 수술을 안 할 수 있고 누구는 꼭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의사가 판단해야죠. 저는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우선은 조금만 금간 거, 그러니까 전이 어긋난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골절이 안정된 골절이다. 금방 가고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거 금방 간 거죠? 골절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금강것도 골절입니다. 금강것도 골절이에요. 골절이고,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아기들은 골절이 조금 있어도 대부분 수술 안 합니다. 대부분 수술 안 해도 잘 붙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골막이라는 막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심하게 부러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드물고 뼈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수술을 안 하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리고 후유증도 거의 없고 아이들은 안전골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수술을 보통은 안 해도 잘 낫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안전골절이 뭐죠? 전이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골편 부러진 개수가 많지 않은 뭐 딱 두 동강만 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골절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말은 뭐죠? 불안정 골절이 있는 거죠. 어긋난 것도 많고 부러진 조각들도 많고 이런 게 불안정 골절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니까 침범했는지.